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분이 갑자기 지급이 중단됐다는 이야기 혹은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받아오던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긴다면 그 당혹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활비의 일부를 그 연금에 의지하던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노인복지와 사회보장 정책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분명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 본인과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왜 중단되는지, 어떤 분들이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리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을 곁에서 챙기는 자녀분들께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처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이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데 그 기준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해당이 됐던 분이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연금이 끊겼다면 바로 이 기준 변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재산 변동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받거나 땅을 상속받거나 금융 자산이 늘어난 경우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 명의 차량이 새로 생기거나 금융계좌에 목돈이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에도 조사 시점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데 이때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70대 초반의 이순자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순자님은 오랫동안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이분 명의로 중고차를 한 대 등록해드렸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동하기 편하라고 해드린 것이었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 그 차량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됐고 결국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통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담당자와 함께 차량을 다시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은 뒤에야 다음 달부터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치 연금을 그냥 날린 셈이 됐고 생활비를 아들한테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몰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가족 중 누구라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통보를 받는 것보다 미리 알고 신고하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받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이 기준을 모르면 억울하게 신청을 안 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 분이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서 소득처럼 계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거나 금융 자산이 있으면 그 가액의 일부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선정기준액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이 숫자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탈락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탈락 요건은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령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나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수도권이나 일부 광역시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간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68세의 최동주님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소액과 기초연금을 합쳐 생활하고 계셨는데 어느 해 재산조사를 받은 후 기초연금 탈락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집의 재산 환산액이 기준을 넘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황당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어떻게 다른지, 재산 환산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경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가 조정되면서 다시 수급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 상황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모의 계산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 전 미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챙겨가도 기본적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을 하려 했다가 포기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의 오인숙님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딸이 기초연금 신청을 해드리러 주민센터에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가 복잡할 것 같다는 이유로 몇 달을 미루다가 결국 갔는데 막상 창구에 가보니 담당자가 친절하게 하나씩 안내해 주었고 20분 만에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분은 그날을 기점으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고 그 돈으로 매달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충당하게 됐습니다. 딸은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미뤘냐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미루지 않았다면 그 몇 달치를 그냥 놓친 게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신청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된 달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제 얼마를 언제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모든 분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기대와 다르다고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정부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는 금액이 다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금액의 80%만 지급됩니다. 혼자 받는 경우에 비해 조금 줄어드는 것이지만 두 분이 함께 받으니 전체 가구 소득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연금을 더 받는 분에게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고 연금을 못 받는 분에게 더 드리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6세의 강봉수님은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낸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 감액분이 아주 소폭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면 전혀 받지 않는 분보다 여전히 총 수령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결국 두 연금을 합쳐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게 됐고 이후에는 오히려 연금 제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전체 그림을 보면 억울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25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본인명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며 별도로 수령하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지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행정 착오 없이 지급이 이어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그냥 생활비로 쓰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가 자동으로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은 별도의 자격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통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방문해도 여러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실질 생활 여건이 개선됩니다. 이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77세의 정명자님은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기초연금만으로 한 달을 버티셨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서 병원 가기도 망설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정을 방문했고 이분이 기초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경로당 무료 식사 서비스, 겨울철 연료비 지원이 모두 해당됐습니다. 이분은 그 한 번의 상담으로 매달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여유 생긴 돈으로 손자 생일에 조그만 선물도 사줄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은 적이 없었다고. 혜택은 있는데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것 하나가 노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노후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줄이고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랫동안 일하고 사회를 위해 살아온 어르신들이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하는 것이 복지 의존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왜 중단되는지, 어떤 분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언제 받게 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고 재산 변동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고 탈락하더라도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흘러가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그 금액이 어르신 한 분의 하루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보를 나누는 것이 곧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든든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